이 가방 얼마예요? 200만 원입니다. 하지만 구경만 하실 거면 다른 분들 위해 자리 좀 비켜주세요. 아니요. 정말 사려고 합니다. 카드 되나요? 카드요? 280만 원짜리입니다. 아줌마가 결제하신다고요? 오늘 제일 웃길 일이네요. 결제나 해보시고 이야기 나누시죠? 근데 한도 초과 나오면 바로 나가셔야 해요. 네, 알겠습니다. 아줌마가 280만 원 있으면 저는 여기 매장 주인입니다. 명품 매장 한복판에서 웃음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낡은 크로스백을 맨 50대 아줌마의 얼굴이 새빨갛게 달아올랐어요. 주변 손님들도 힐끔힐끔 쳐다보며 수군거렸죠. 하지만 직원들은 몰랐습니다. 10분 후 이 매장 전체가 아비규환이 될 줄은, 그리고 자신들의 인생이 송두리째 바뀔 줄은요. 더 나아가 이 일이 명품 업계 전체에 충격파를 던질 줄은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사연을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로 이 따뜻한 이야기를 더 많은 분들과 나눠주세요.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도 댓글로 남겨주시면 그 공간에 작은 행운이 스며들기를 바라겠습니다. 서울 강남구 대치동의 한 아파트 단지. 30평형대의 평범해 보이는 집. 아침 7시, 김순이는 부엌에서 된장찌개를 끓이고 있었습니다. 55세의 순이는 흰머리가 듬성듬성 섞인 머리를 뒤로 묶고 있었어요.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이 깊게 새겨져 있었지만 눈빛만큼은 또렷하고 맑았습니다. 손등에는 주름이 잡혀 있었고 손톱은 짧게 깎여 있었어요. 화려한 네일아트 같은 건 전혀 없었습니다. 여보, 오늘 뭐 해? 거실에서 신문을 보던 남편 김태영이 물었습니다. 60대 초반의 태영은 안경을 고쳤으며 아내를 바라봤어요. 그도 평범한 차림이었습니다. 낡은 면 티셔츠에 편한 바지. 딸한테 가방 사주러 가려고. 순이가 국자로 찌개를 저으며 대답했습니다. 김치를 꺼내 접시에 담으며 말을 이었어요. 지은이 이번에 대학 졸업하잖아. 취업도 했고. 아, 그래? 벌써 졸업이구나. 태영이 신문을 접으며 말했습니다. 시간 참 빠르다. 엊그제 입학한 것 같은데. 그러게. 이제 사회초년생이니까 좋은 가방 하나 사줘야지. 명품 가방? 응, 그 애가 전부터 갖고 싶어 하던 게 있더라고. 순이는 밥그릇에 밥을 담으며 말했습니다. 태영이 식탁으로 다가왔어요. 비서실장한테 연락할까? 브랜드 본사 VIP 라운지에서 편하게 보면 되는데. 거기서 하면 조용하게 볼 수 있잖아. 태영의 제안이었습니다. 태양그룹의 회장이라는 직함을 가진 그였지만 집에서만큼은 평범한 남편이었어요. 아니야. 그냥 매장 가볼래. 직접 보고 골라야 마음에 드는 거 고를 수 있잖아. VIP 라운지 가면 선택지가 제한적이고. 그래도 매장은 좀 사람들 많고 불편할 텐데. 괜찮아. 내가 알아서 할게. 나도 가끔은 평범하게 쇼핑하고 싶단 말이야. 순이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당신이 그렇다면 뭐 조심해서 다녀와. 두 사람은 아침 식사를 시작했어요. 된장찌개, 김치, 계란말이, 멸치볶음. 소박한 밥상이었습니다. 30조 자산을 가진 재벌 회장 집 식탁이라고는 상상하기 힘든 모습이었죠. 지은이한테는 말했어? 아니, 깜짝 선물로 주려고 퇴근하고 집에 오면 주려고. 그것도 좋겠네. 식사를 마치고 순이는 설거지를 했습니다. 식기세척기가 있었지만 손으로 하는 게 습관이었어요. 그릇을 닦으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5월의 화창한 날씨. 쇼핑하기 딱 좋은 날이었어요. 설거지를 마치고 순이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드레스룸 문을 열자 한쪽에는 명품 옷들이 빼곡하게 걸려 있었어요. 샤넬, 에르메스, 구찌, 프라다. 각종 브랜드의 옷들이 태그도 떼지 않은 채 걸려 있었습니다. 행사 때 입으라고 스타일리스트가 준비해 둔 것들이었죠. 하지만 순이의 손은 반대편 옷장으로 향했습니다. 거기에는 평범한 옷들이 걸려 있었어요.
10년도 더 된 베이지색 바람막이, 검은색 면바지, 회색 후드티, 남색 카디건. 모두 오래되고 낡았지만 순이가 좋아하는 옷들이었습니다. 역시 이게 제일 편해. 순이는 베이지색 바람막이와 검은색 면바지를 꺼냈어요. 옷을 갈아입고 거울을 봤습니다. 평범한 동네 아줌마 같았어요. 아니, 사실 평범한 게 아니라 좀 초라해 보이기까지 했습니다. 바람막이 소매 끝은 약간 닳아 있었고 바지 무릎 부분도 색이 바래 있었어요. 화장이나 좀 할까? 화장대 앞에 앉았지만 결국 선크림만 바르고 말았습니다. 립스틱도 바르지 않았어요. 뭐 하러 화장해? 그냥 가방 사러 가는 건데. 순이는 일어나 신발장으로 갔습니다. 한쪽에는 명품 구두들이 줄지어 있었어요. 하지만 순이는 편한 운동화를 신었습니다. 흰색 운동화였는데 이것도 몇 년 된 것이라 곳곳에 때가 묻어 있었어요. 가방을 고르는 순간이었습니다. 선반에는 에르메스 버킨백, 샤넬 클래식, 루이비통, 네버풀 등 수천만 원짜리 명품 가방들이 놓여 있었어요. 하지만 순이는 구석에 있는 낡은 크로스백을 집어들었습니다. 이게 제일 가볍고 좋아. 5년 전 동대문 시장에서 10,000원 주고 산 가방이었습니다. 합성 가죽이라 모서리가 벗겨져 있었고 지퍼도 약간 뻑뻑했어요. 하지만 순이는 이 가방이 편했습니다. 가벼웠고 필요한 것만 딱 들어갔거든요. 현관을 나서는 순이를 보며 태영이 말했습니다. 운전기사 부를까? 청담동까지 가려면 시간 걸릴 텐데. 아니야. 택시 타고 갈게. 주차하기 귀찮잖아. 그리고 기사님 부르면 대형 세단 와야 하는데 청담동 좁은 골목에서 주차하기 힘들어. 그래? 조심해서 다녀와. 돈은 충분히 가지고 가고. 카드 있으니까 괜찮아. 그래? 지은이 좋아할 거야. 응. 순이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갔습니다. 로비를 지나는데 경비 아저씨가 인사했어요. 부인 나가세요. 잠깐 쇼핑 좀 하고 올게요. 아, 그러세요. 날씨 좋은데 좋겠네요. 조심히 다녀오세요. 네, 감사합니다. 순이는 아파트 정문을 나와 큰 길로 향했습니다. 5월의 햇살이 따스하게 내리쬐고 있었어요. 바람도 시원했습니다. 손을 들어 택시를 잡았어요. 노란색 택시가 멈춰섰습니다. 어디 가세요? 50대로 보이는 기사님이 물었습니다. 청담동 럭셔리가 거리요. 아, 명품 거리요? 네, 알죠. 거기로 가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택시가 출발했습니다. 순이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딸 지은이가 좋아할 가방을 골라야 하는데 280만 원짜리 아니면 좀 더 비싼 걸로. 딸이 원하는 게 뭐였더라? 베이지색 숄더백이었나? 손님, 명품 쇼핑 가시나 봐요? 기사님이 말을 걸었습니다. 내 딸 선물 사러요. 아, 따님 좋으시겠네요. 요즘 명품 가격이 어마어마하던데. 그러게요. 예전보다 많이 올랐더라고요. 그래도 부모 마음이 다 그렇죠. 자식 좋은 거 사주고 싶고. 맞아요. 순이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20분쯤 지나 택시가 청담동에 도착했습니다. 럭셔리가 거리라는 이름답게 화려한 건물들이 즐비했어요. 여기서 내려주세요. 네, 9,800원입니다. 순이는 10,000원을 건넸습니다. 거스름돈 괜찮아요. 가세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순이는 택시에서 내렸습니다. 5월의 바람이 상쾌하게 불어왔어요. 거리를 둘러보니 샤넬, 에르메스, 구찌, 프라다, 루이비통, 각종 명품 브랜드들의 매장이 즐비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크고 화려한 건물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5층짜리 유리 건물이었어요. 전면이 통유리로 되어 있어서 햇빛에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1층에는 엘리시아라는 간판이 선명하게 빛나고 있었어요.
엘리시아는 유럽의 유명 명품 브랜드였습니다. 저기다. 순이는 천천히 매장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가까이 다가가니 건물이 더욱 웅장해 보였어요. 입구에는 유니폼을 입은 도어맨이 서 있었습니다. 순이가 다가가자 도어맨이 순이를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낡은 바람막이, 색바랜 면바지, 동대문 가방. 도어맨의 눈썹이 미세하게 움찔했어요. 어서 오세요. 말은 했지만 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냥 서 있기만 했어요. 순이는 스스로 문을 밀고 들어갔습니다. 뭐야, 태도가. 속으로 생각했지만 내색하지 않았어요. 엘리시아 매장 안. 거대한 유리문 너머로 화려한 인테리어가 펼쳐졌습니다. 천장에는 크리스털 샹들리에가 반짝이고 있었고 대리석 바닥은 거울처럼 반들반들 윤이 났어요. 벽면은 흰색과 금색으로 장식되어 있었고 곳곳에 조명이 은은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진열대에는 각종 명품 가방들이 마치 예술품처럼 전시되어 있었어요. 가방 하나하나마다 조명이 따로 비춰지고 있었고 유리 케이스 안에 들어 있었습니다. 순이는 유리문을 밀고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차가운 에어컨 바람이 얼굴을 스쳤어요. 은은한 향수 냄새가 코끝을 간지렸습니다. 매장 전체에 브랜드 고유의 향이 퍼져 있었죠. 매장 안에는 직원 3명이 있었습니다. 카운터 뒤에 서 있던 여직원이 먼저 순이를 봤어요. 28살의 박지은이었습니다. 깔끔한 검은색 정장에 단정한 올린 머리, 그리고 명품 브랜드 직원답게 세련된 화장. 목에는 브랜드 로고가 새겨진 스카프를 메고 있었어요. 지은은 순이를 위아래로 천천히 훑어봤습니다. 낡은 바람막이, 색바랜 면바지, 때 묻은 운동화, 그리고 동대문 스타일의 낡은 크로스백. 지은의 눈썹이 미세하게 찌푸려졌어요. 입꼬리도 살짝 내려갔습니다. 옆에 있던 남자 직원도 순이를 쳐다봤습니다. 32살의 최민준이었어요. 회색 정장을 단정하게 차려입고 있었고 머리는 젤로 깔끔하게 넘겨 있었습니다. 민준도 순이의 차림새를 보더니 지은과 눈짓을 주고받았습니다. 또 구경러네라는 표정이었어요. 안쪽에서 가방을 정리하던 26살 강혜진도 이쪽을 봤어요. 혜진은 신입사원이었지만 선배들의 태도를 그대로 배웠습니다. 순이를 보더니 고개를 돌려버렸어요. 세 직원 모두 비슷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귀찮다는 표정, 또 구경만 하고 갈 사람이구나라는 표정이었죠. 순이는 인사를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목소리는 밝고 정중했어요. 하지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지은은 민준과 계속 수다를 떨었고 혜진은 가방 정리에만 집중하는 척했어요. 어제 그 드라마 봤어? 지은이 민준에게 물었습니다. 응, 봤지. 결말 진짜 충격이더라. 그치? 나도 깜짝 놀랐어. 두 사람은 순이가 없는 것처럼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저기, 순이가 다시 말을 걸려 했지만 여전히 무시당했습니다. 뭐야, 인사도 안 받네. 순이는 속으로 생각했지만 내색하지 않았어요. 이런 일이 처음은 아니었습니다. 평범하게 입고 다닐 때마다 겪는 일이었거든요. 그냥 매장을 둘러보자. 순이는 마음을 다잡고 매장을 천천히 둘러보기 시작했습니다. 진열대에는 각종 가방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작은 클러치백부터 큰 토트백까지 하나하나가 정성스럽게 진열되어 있었어요. 가격표를 보니 280만 원, 320만 원, 450만 원, 580만 원, 심지어 780만 원짜리도 있었습니다. 어마어마한 가격들이었어요. 순이는 첫 번째 진열대 앞에 멈춰섰습니다. 연한 베이지색 숄더백이 눈에 들어왔어요. 딸 지은이가 좋아할 것 같았습니다. 크기도 적당하고 색도 예뻤어요.
직장에서 들고 다니기 딱 좋아 보였습니다. 손을 뻗어 가방을 만져보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아, 그거 만지시면 안 돼요. 혜진이 급하게 다가오며 소리쳤습니다. 목소리가 날카로웠어요. 순이는 깜짝 놀라 손을 걷었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가격 좀 물어봐도 될까요? 가격 좀 물어봐도 될까요? 순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280만 원이에요. 혜진의 목소리는 차갑고 기계적이었습니다. 순이를 쳐다보지도 않고 가방만 바라보며 대답했어요. 280만 원 꽤 비싸네요. 그러니까 함부로 만지시면 안 되죠. 지문 묻으면 닫기 힘들거든요. 혜진은 순이가 만지려던 가방을 다른 곳으로 옮겨 놓았습니다. 마치 오염된 것처럼 순이의 얼굴이 약간 붉어졌어요. 하지만 참았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순이는 다른 진열대로 이동했습니다. 조금 더 큰 가방이 있었어요. 밝은 베이지색 토트백이었습니다. 저기, 그럼 저 가방은 얼마예요? 순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지은이 대답했습니다. 320만 원이요. 목소리에는 귀찮다는 뉘앙스가 가득했어요. 혹시 여러 개 사면 할인 같은 거? 하하. 갑자기 지은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크지는 않았지만 분명히 비웃는 웃음이었어요. 아줌마, 여긴 동대문 아니에요. 지은의 말에 민준도 피식 웃었습니다. 동대문에서는 깎는 게 당연하지만 여긴 명품 매장이에요. 가격 할인 같은 거 없어요. 민준이 팔짱을 끼며 말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럼 VIP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혹시 VIP면 할인이? 순이가 다시 물었습니다. 할인은 VIP 고객님들만 받으실 수 있어요. 민준이 대답했습니다. VIP는 어떻게 되나요? 1년에 최소 3천만 원 이상 구매하셔야 돼요. 그럼 다음 해부터 VIP 등급 받으시고 구매 시 10% 할인되죠. 민준의 말투에는 당신 같은 사람은 해당 없어라는 뉘앙스가 가득했습니다. 순이를 위아래로 훑어보는 눈빛도 노골적이었어요. 3천만 원. 순이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혜진이 뒤에서 작게 웃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은도 피식거렸어요. 두 사람이 서로 눈짓을 주고받으며 뭔가 속삭이는 게 보였습니다. 순이는 매장을 15분 정도 더 둘러봤습니다. 하지만 직원들은 계속 자기들끼리만 이야기했어요. 순이가 가까이 가면 슬쩍 비켜섰고 가방을 보려고 하면 은근슬쩍 치워놓거나 몸으로 가렸습니다. 저기 이 가방 좀. 아, 그거 예약된 거예요.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순이가 만지는 게 싫었던 거죠. 참자 가방만 사면 돼. 순이는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딸을 위한 선물이었어요. 자존심 상하더라도 참고 사야 했습니다. 그때 매장 문이 열리며 한 여성이 들어왔습니다. 30대 초반으로 보였어요. 샤넬 트위드 재킷을 입고 에르메스 버킨백을 들고 있었습니다. 선글라스를 머리에 올리고 있었고 하이힐 소리가 찰칵찰칵 경쾌하게 울렸어요. 어서 오세요. 지은의 목소리가 180도 바뀌었습니다. 환한 미소를 지으며 달려갔어요. 마치 다른 사람이 된 것처럼. 박 부장님, 오늘은 무슨 일로 오셨어요? 지난번에 예약한 가방 나왔다고 연락 받았잖아. 아, 네. 벌써 준비해뒀어요. 편하게 앉으세요. 커피 드릴까요? 아니면 차? 커피로 할게. 네, 바로 준비하겠습니다. 이쪽으로 오세요. 지은은 그 여성을 VIP 룸으로 안내했습니다. 민준과 혜진도 따라갔어요. 혜진은 황급히 커피를 준비했고 민준은 가방을 들고 VIP 룸으로 향했습니다. 순이는 홀로 매장에 남겨졌습니다. 아까와는 완전히 다른 대접이었어요. 차별이 이렇게 심하네. 순이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같은 사람인데 옷차림 하나로 이렇게 대우가 달라지다니. 순이는 계속 매장을 둘러봤습니다. 벽면에 걸린 가방들, 진열대 위의 가방들.
하나하나 보며 딸이 좋아할 만한 걸 찾았어요. 10분쯤 지나 그 여성이 VIP 룸에서 나왔습니다. 다음에 또 올게요. 신상품 들어오면 연락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문자 바로 드릴게요. 조심히 가세요. 새 직원이 문까지 배웅했어요. 여성이 나가자 문 닫히는 소리가 울렸습니다. 지은이 돌아서다가 순이를 봤어요. 아직도 계세요? 목소리에 짜증이 가득했습니다. 네, 저 가방 하나 사려고요. 순이가 처음 봤던 280만 원짜리 베이지 숄더백을 가리켰습니다. 정말이요? 지은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눈을 크게 뜨고 순이를 위아래로 다시 한번 훑어봤습니다. 네, 카드 가져오셨어요? 목소리에는 설마 진짜 있기야 하겠어? 라는 뉘앙스가 담겨 있었습니다. 네, 있습니다. 순이는 낡은 크로스백에서 지갑을 꺼냈습니다. 10년은 된 것 같은 합성 가죽 지갑이었어요. 모서리가 달아서 안쪽 천이 보일 정도였습니다. 지은과 민준이 서로 쳐다보며 웃음을 참았습니다. 혜진도 뒤에서 피식 웃는 소리가 들렸어요. 순이는 지갑에서 카드를 천천히 꺼냈습니다. 검은색 카드였어요. 빛에 반사되어 은은하게 빛났습니다. 이걸로 결제할게요. 순이가 카드를 내밀었습니다. 지은이 카드를 받아들며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잠깐만요. 이거 체크카드세요? 신용카드세요? 신용카드요. 한도는 충분하세요? 280만 원이에요. 지은의 목소리에는 의심이 가득했습니다. 순이의 차림새를 보면 280만 원은커녕 28만 원도 없을 것 같았거든요. 네, 괜찮을 거예요. 민준이 옆에서 다가왔습니다. 아줌마, 여기 최소 100만 원은 넘어요. 진짜 사실 거예요? 그냥 구경만 하신 거 아니고요? 네, 280만 원짜리 하나 사려고요. 하하. 민준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처음에는 참으려 했지만 결국 터지고 말았어요. 280만 원이요? 진짜요? 아줌마가 혜진도 다가오며 웃었습니다. 그 동대문 가방 메고 오셔서 280만 원짜리를요? 하. 네, 순이의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귀까지 새빨갛게 달아올랐어요. 하지만 참았습니다. 주먹을 꽉 쥐었지만 표정은 관리했어요. 혹시 할부로 하시려는 거예요? 할부는 최대 12개월까지 되는데 그래도 한 달에 23만 원씩은 나가요. 지은이 물었습니다. 목소리에는 조롱이 섞여 있었어요. 일시불로 할게요. 일시불이요? 280만 원을요? 네, 하하. 이번에는 세 직원이 모두 웃었습니다. 크게는 아니었지만 분명히 비웃는 웃음이었어요. 매장 한쪽에 있던 다른 손님 2명도 이쪽을 쳐다보며 피식거렸습니다. 뭔가 재미있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걸 알아챈 거죠. 저기 사진 찍어도 돼요. 인스타에 올려도 되려나? 혜진이 작게 속삭였지만 순이에게 다 들렸습니다. 야, 진짜 웃기다. 오늘 제일 웃긴 일이네. 지은이 민준에게 말했어요. 순이의 주먹이 더 세게 쥐어졌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에 파고들어 아팠어요. 하지만 표정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저 정말 살 겁니다. 그냥 결제해 주세요. 순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최대한 차분하게 말하려 했지만 목소리가 약간 떨렸어요. 민준이 순이를 위아래로 천천히 훑어봤습니다. 낡은 바람막이, 색바랜 바지, 때 묻은 운동화, 동대문 가방, 그리고 순이의 얼굴을 봤어요. 화장기 하나 없는 얼굴, 주름진 손. 아줌마가 280만 원 있으시면 민준이 말을 끌었습니다. 저는 여기 매장 주인입니다. 하하. 세 직원이 모두 폭소를 터뜨렸어요. 이번에는 크게 웃었습니다. 하. 민준 씨 완전 웃겨. 진짜 센스 있다. 지은과 혜진이 민준을 쳐다보며 웃었습니다. 다른 손님들도 킥킥거렸어요. 한 젊은 여성은 휴대폰을 꺼내 사진을 찍으려고 했습니다.
순이는 그 모든 시선을 느꼈습니다. 창피함, 수치심, 분노. 여러 감정이 한꺼번에 밀려왔어요. 하지만 참았습니다. 딸을 위한 선물이었으니까요. 그냥 결제해 주세요. 순이는 최대한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에휴, 알았어요. 확인이나 해봅시다. 지은이 한숨을 쉬며 카드를 받았습니다. 근데 한도 초과 나오면 바로 가셔야 해요. 알았죠? 다른 손님들도 기다리고 계시니까. 실제로는 대기하는 손님이 없었습니다. 그냥 순이를 빨리 내보내고 싶었던 거죠. 네. 지은은 카운터로 가서 카드 단말기를 꺼냈습니다. 민준과 혜진도 따라가며 킥킥거렸어요. 얼마 나올까? 내기할까? 민준이 작게 속삭였습니다. 나는 10만 원도 없을 것 같은데. 혜진이 웃으며 대답했어요. 내기할까? 나는 5만 원도 없다 할 건다. 나는 통장 잔액 0원. 아니면 마이너스. 진짜 웃겨. 근데 만약에 정말 280만 원 있으면 어떡해? 저렇게 입고 다니는데 돈이 있겠어. 나 같으면 백화점 세일 기간에 옷부터 사겠다. 인정, 나도 그럴 거야. 세 사람이 웃으며 떠들었습니다. 목소리를 낮췄지만 조용한 매장이라 다 들렸어요. 순이는 그저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두 손을 꽉 쥐고 있었어요. 조금만 더 참자. 지은은 카드를 단말기에 긁었습니다. 띠링 처리 중이라는 메시지가 떴습니다. 시간 좀 걸리네? 한도 확인하는데 시간 걸리나 봐. 아니면 승인 거부될 수도 있고. 세 사람이 화면을 쳐다보며 기다렸습니다. 5초쯤 지났을까요? 화면에 글자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지은이 화면을 봤습니다. 그리고 얼어붙었어요. 손에 들고 있던 카드가 바닥에 떨어질 뻔했습니다. 아주 작은 소리가 목구멍에서 새어나왔습니다. 왜? 한도 초과? 민준이 웃으며 물었습니다. 민준이 웃으며 물었습니다. 아니, 이게. 지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손도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뭔데? 보여봐. 민준이 화면을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그도 얼어붙었어요.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화면에는 이렇게 떠 있었습니다. 승인 완료. 카드 등급 VVIP 블랙 카드. 한도 얼리미티드. 월 사용 가능액 얼리미티드. 연회비 100만 원. 적립 포인트 12억 3,548만 원. 포인트만 12억이 넘었습니다. 뭐야 이게? 민준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어요.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혜진도 다가와 화면을 봤습니다. 어머. 혜진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다리에 힘이 풀려 비틀거렸습니다. 지은이 떨리는 손가락으로 화면을 터치했습니다. 고객 정보 버튼을 눌렀어요.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카드명의 김순희. 생년월일 1969년 4월 14일. 등급 VVVIP. 연간 구매액 1억 2,850만 원. 비고 태양그룹 회장 부인. 특이사항 본사 직접 관리 VIP 태양그룹. 한국 10대 재벌 중 하나였습니다. 아니, 10대가 아니라 5대 안에 드는 대기업이었어요. 지은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태양그룹. 민준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어요. 회장 부인. 혜진은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세 사람의 얼굴에서 혈색이 싹 빠졌습니다. 순이는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새 직원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하는 걸 차갑게 지켜봤어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5초, 10초, 15초. 매장 안이 무섭게 조용했습니다. 결제 안 되나요? 순이가 차갑게 물었습니다. 목소리에는 감정이 없었어요. 그저 차갑고 단호할 뿐이었습니다. 아닙니다. 지은이 급하게 대답했습니다. 고객님. 지은이 카운터 밖으로 나와 90도로 허리를 숙였어요. 민준과 혜진도 급하게 따라 인사했습니다. 고객님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가 신뢰를. 세 사람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순이는 차갑게 세 사람을 내려다봤습니다. 이제야 인사하시네요.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날카로웠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들어왔을 때는 왜 인사 안 하셨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동대문 가방 맨 아줌마라서 그러셨나요? 아닙니다. 저희가 정신이 없어서. 280만 원 없을 거라고 생각하셨죠? 정말 죄송합니다. 세 사람이 더 깊게 고개를 숙였어요. 거의 머리가 바닥에 닿을 듯이 숙였습니다. 순이는 천천히 카운터로 걸어갔습니다. 결제해 주세요. 280만 원짜리요. 네네. 바로 해드리겠습니다. 지은이 떨리는 손으로 단말기를 조작했습니다. 결제 완료. 영수증이 출력됐습니다. 포장해드리겠습니다. 혜진이 급히 가방을 집어들었어요. 순이는 매장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진열대에 가방들이 쉰 개쯤 되어 보였어요. 벽면에 걸린 것까지 합치면 더 많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하지만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잠깐만요. 네, 고객님. 세 직원이 동시에 대답했습니다. 저기 진열된 가방들. 순이가 손으로 매장 전체를 천천히 가리켰습니다. 왼쪽 진열대, 오른쪽 진열대, 벽면, 카운터역. 전부 주세요. 네? 지은의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이 매장에 진열된 가방 전부요. 전부요? 네, 선물용으로 쓸 거예요. 회사 직원들한테 나눠줄 거거든요. 순이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민준이 급하게 물었습니다. 고객님, 정말로 전부 다 구매하시겠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280만 원부터 780만 원짜리까지 여기 있는 거 다요. 혜진이 머릿속으로 재빨리 계산했습니다. 가방이 총 53개. 평균 가격을 400만 원으로 잡으면 약 2억 1천만 원. 고객님 총액이 약 2억 원 정도 되는데. 혜진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괜찮아요. 결제해 주세요. VIP 할인되죠? VIP 할인되죠? 네. 10% 할인 적용하면 1억 9천만 원 정도입니다. 그럼 그걸로 해주세요. 세 직원이 서로를 쳐다봤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바로 처리하겠습니다. 지은이 급하게 내선 전화를 들었습니다. 지점장님, 긴급 상황입니다. 지금 당장 매장으로 와주셔야 합니다. 2억짜리 구매건이요. 전화를 끊고 지은이 순이를 봤어요. 지점장님이 곧 도착하십니다. VIP룸에서 편하게 기다려주시겠습니까? 네. 지은이 순이를 VIP룸으로 안내했습니다. 25분 후 검은색 벤츠가 매장 앞에 급하게 멈춰섰습니다. 45세의 남성이 황급히 차에서 내렸어요. 엘리시아 한국 지점장 서준호였습니다. 준호는 정장을 가다듬으며 매장 안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무슨 일이야? 말을 하다 멈췄습니다. 매장 한가운데 가방 53개가 쌓여 있었어요. 진열대는 텅 비어 있었고 벽면의 가방들도 다 내려져 있었습니다. 준호는 재빨리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지은의 전화를 받고 오는 길에 고객 정보를 확인했거든요. 본사에 전화해서 김순이라는 이름을 검색했고 태양그룹 회장 부인이라는 것도 알아냈습니다. 김순희 여사님이십니까? 준호가 VIP 룸문을 노크하며 정중하게 물었습니다. 네. 엘리시아 한국 지점장 서준호입니다.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순이가 나왔어요. 준호는 90도로 허리를 숙였습니다. 여사님께서 매장 전체 가방을 구매하신다고 들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네. 포장 부탁드려요. 즉시 처리하겠습니다. 혹시 배송은 어떻게 해드릴까? 우리 회사 본사로 보내주세요. 주소는 알고 계시죠? 태양그룹 본사 맞으십니까? 네. 알겠습니다. 최대한 빠르게 처리하겠습니다. 준호가 직원들을 쳐다봤습니다. 뭐해? 빨리 포장해. 네네. 세 직원이 허둥지둥 움직였어요.
준호는 순이에게 다시 VIP 룸을 안내했습니다. 위쪽에서 편하게 기다려 주십시오. 차나 커피 드릴까? 아니면 샴페인? 커피 주세요. 어떤 커피를 드시겠습니까? 에스프레소, 아메리카노, 카푸치노. 아메리카노요. 네, 최고급 원두로 바로 준비하겠습니다. 준호가 혜진에게 눈짓했어요. 혜진이 급히 커피를 준비하러 갔습니다. 포장은 2시간 정도 걸릴 것 같습니다. 괜찮으시겠습니까? 네, 괜찮아요. 정말 감사합니다. 그럼 편히 기다려 주십시오. 준호가 VIP 룸 문을 닫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새 직원을 구석으로 불렀어요. 너희들 대체 무슨 일이야? 준호의 목소리는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그게 지은이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김순희 여사님이 누군 줄 알아? 태양그룹 회장 부인이십니다. 그걸 알면서 어떻게 됐길래 매장 가방을 전부 사신 거야? 2억이야, 2억. 우리 매장 월 매출이 3억인데 한 번에 2억을 쓰셨어. 새 직원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말해봐. 무슨 일이 있었어? 내가 오는 길에 본사에 전화했더니 난리 났더라고. 여사님이 우리 브랜드 한국 최대 VIP라면서 연간 1억 이상 쓰시는 분이라고. 저희가 여사님을 무시했습니다. 지은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무시? 옷차림이 초라하셔서 저희가 뭐? 준호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겉모습으로 고객을 판단했다고. 죄송합니다. 280만 원 없을 거라고 비웃었습니다. 혜진이 울먹이며 말했어요. 너희들. 준호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주먹을 쥐었다 폈다 반복했어요. 혹시 여사님이 뭐라고 하셨어? 이 매장 다시는 안 오신다고 하셨습니다. 뭐? 준호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그럼 끝났다. 우리 매장 끝났어. 지점장님, 여사님이 연간 1억 넘게 쓰시는 분이야. 그분이 안 오시면 우리 매장 매출 30% 떨어져. 본사에서 매장 폐쇄 고려할 거야. 새 직원의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그때 VIP 룸 문이 열렸습니다. 순이가 나왔어요. 커피를 다 마신 모양이었습니다. 지점장님, 네, 여사님. 준호가 급히 다가갔습니다. 직원 교육 제대로 시켜주세요. 정말 죄송합니다. 즉시 시정하겠습니다. 준호가 90도로 허리를 숙였습니다. 저는 이 매장 다시는 안 옵니다. 그 말에 준호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어요. 여사님. 한 번만.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는 곳에 다시 올 이유가 없네요. 정말 죄송합니다. 해당 직원들 엄벌에 처하겠습니다. 그건 지점장님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포장 다 되면 우리 회사로 배송해 주세요. 주소 알고 계시죠? 네,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영수증이랑 세금 계산서도 회사 앞으로 보내주시고요. 알겠습니다. 그럼 저는 이만 가볼게요. 순이는 매장 문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새 직원이 급하게 앞을 막았어요. 여사님, 정말 죄송합니다. 지은이 눈물을 흘리며 빌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제발. 민준도 무릎을 꿇었어요.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혜진도 울고 있었습니다. 순이는 세 사람을 차갑게 내려다봤습니다. 비켜주세요. 여사님,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마세요. 그게 얼마나 상처가 되는지 이제 아시겠죠? 순이는 세 사람을 지나쳐 밖으로 나갔습니다. 유리문이 닫히는 소리가 매장에 울렸어요. 준호가 새 직원을 쳐다봤습니다. 너희들. 큰일 났다. 다음 날 아침, 엘리시아 본사에서 긴급 화상회의가 열렸습니다. 한국 지점장 서준호, 유럽 본사의 한국 담당 임원, 그리고 마케팅 이사가 참석했어요. 청담 매장에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본사 임원이 준호를 쳐다봤습니다. 화면 너머로도 분노가 느껴졌어요. 직원들이 VIP 고객을 무시했습니다. 김순희 여사님을요? 네. 그래서 여사님이 매장 가방을 전부 구매하고 다시는 안 오신다고 하셨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임원이 책상을 쳤습니다. 쿵 하는 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들렸어요. 김순희 여사님이 누군 줄 알아요? 우리 브랜드 한국 최대 VIP세요.
연간 1억 2천만 원을 쓰시는 분이라고. 아시아 전체로 봐도 10위 안에 드는 VIP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분이 안 오시면 청담 매장 매출이 얼마나 떨어질지 알아요? 최소 30%입니다. 월 매출 3억이 2억으로 떨어진다고요? 준호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소문이에요. 벌써 SNS에서 난리 났어요. 엘리시아 청담 매장에서 고객 차별, 겉모습으로 판단하는 명품 매장, 이런 제목으로 글이 올라오고 있다고요? 죄송합니다. 해당 직원들 즉시 징계하세요. 그리고 전 매장에 공문 돌리세요. 고객을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말라고. 이런 일 다시 일어나면 매장 폐쇄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김순희 여사님께 사과문을 보내세요. 본사 명의로요. 최대한 정중하게 다시 오시도록 설득해보세요. 네. 회의가 끝난 후 준호는 청담 매장으로 돌아왔습니다. 새 직원을 지점장실로 불렀어요. 앉으세요. 준호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조로웠어요. 세 사람은 의자에 앉았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본사 결정이 나왔어. 세 사람은 말이 없었습니다. 박지은 즉시 해고야. 지은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어요. 지점장님. 최민준 강등우 지방 소도시 매장 팔려. 어디로 갈지는 나중에 통보받을 거야. 민주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강혜진 3개월 무급 정지. 그 기간 동안 고객 서비스 교육 다시 받아. 죄송합니다. 짐 싸. 오늘까지만 출근이야. 지점장님 제발 한 번만. 지은이 빌었지만 준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도 어쩔 수 없어. 본사 결정이야. 그리고 솔직히 너희들이 자초한 일이잖아. 세 사람은 비틀거리며 일어났습니다. 지은은 자기 자리로 돌아와 책상 서랍을 열었어요. 5년간 모아둔 물건들이 있었습니다. 사진, 메모장, 볼펜. 손이 떨려서 제대로 잡히지 않았어요. 내가 뭔 짓을 한 거지. 5년 경력이 하루아침에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동료들이 동정 어린 눈빛으로 쳐다봤지만 아무도 다가오지 않았어요. 민준도 짐을 쌌습니다. 청담 매장은 본사에서도 인정하는 최고의 매장이었어요. 여기서 근무한다는 것 자체가 자부심이었죠. 하지만 이제 시골 소도시로 가야 합니다. 승진은 물 건너갔고 경력에도 5점이 남았어요. 하필 태양그룹 회장 부인이었다니. 왜 하필? 후회가 밀려왔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혜진은 겨우 무급 정직으로 끝났지만 마음이 무거웠어요. 3개월 동안 월급 없이 어떻게 살아야 할까? 대출 이자는 어떻게 내고? 1시간 후, 세 사람은 매장을 나섰습니다. 청담동의 화려한 거리가 눈에 들어왔지만 이제 이곳은 자신들의 것이 아니었어요. 우리 어떻게 되는 거야? 지은이 중얼거렸습니다. 3개월이 흘렀습니다. 박지은은 대기 발령 없이 바로 해고됐습니다. 이력서를 여러 곳에 넣었지만 명품 매장은 어디도 받아주지 않았어요. 태양그룹 VIP를 무시했다는 소문이 업계 전체에 퍼져 있었거든요. 이력서를 어디에 넣어야 하지? 지은은 집 근처 카페에 앉아 구직 사이트를 검색했습니다. 명품 매장 경력은 있지만 그게 오히려 독이 됐어요. 결국 집 근처 대형 할인마트에서 계산원 일을 구했습니다. 시급 9,860원. 하루 8시간씩 주 5일 일하면 한 달에 약 170만 원. 명품 매장에서 받던 월급 350만 원의 절반도 안 됐어요. 이걸로는 생활도 힘든데.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대출 이자라도 내야 했으니까요. 최민주는 강원도 작은 도시의 엘리시아 매장으로 발령났습니다. 청담과는 비교도 안 되는 한산한 매장이었어요. 하루 손님이 5명도 안 올 때가 많았습니다. 이렇게 인생이 무너지는구나. 매일 후회했습니다. 그날 순이에게 정중하게 대했더라면, 비웃지 않았더라면, 강혜진은 3개월 무급 정직 후 청담 매장으로 복귀했습니다. 하지만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새로운 직원들은 혜진을 피했고 선배들도 차갑게 대했습니다. 나 때문에 매장 분위기가 안 좋아졌어. 혜진은 매일 눈치를 보며 일했습니다. 한편 사건은 SNS에서 큰 화제가 됐습니다. 엘리시아 청담 매장 고객 차별 사건이라는 제목의 글이 각종 커뮤니티에 올라왔어요. 그날 매장에 있던 다른 손님이 올린 글이었습니다. 오늘 청담동 엘리시아 매장에서 충격적인 일을 봤습니다. 평범하게 입으신 50대 여성분이 가방을 사려고 하시는데 직원들이 노골적으로 무시하더라고요. 동대문 가방 맨 아줌마라고 비웃고 280만 원 없을 거라고 조롱하고, 그런데 알고 보니 그분이 태양그룹 회장 부인이셨대요. 매장 가방 2억어치를 다 사셨다고 합니다. 명품 매장의 고객 차별, 이래도 되는 건가요? 이 글은 순식간에 퍼져나갔습니다. 댓글도 수백 개가 달렸어요. 진짜 충격이다.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다니. 명품 매장 직원들 교육 좀 시켜야 할 듯. 나도 비슷한 경험 있음. 평범하게 입고 갔더니 대놓고 무시하더라. 잘됐다. 자업자득이지. 엘리시아 본사는 즉시 공식 사과문을 냈습니다. 이번 사건에 대해 깊이 사과드립니다. 해당 직원들은 엄중 징계했으며 전 매장 직원 재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앞으로는 모든 고객을 동등하게 대하겠습니다. 하지만 이미 이미지는 타격을 입었습니다. 다른 명품 브랜드들도 긴장했어요. 우리도 직원 교육 다시 해야 해. 고객을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말라고 공문 돌려. 명품 업계 전체에 경종이 울린 사건이었습니다. 한편 순이는 평소와 다름없이 지내고 있었습니다. 여보, 그 매장 일 때문에 마음이 안 좋은 거 아니야? 남편 태영이 물었습니다. 아니야. 괜찮아. 하지만 순이의 표정은 밝지 않았어요. 내가 너무 심했나? 가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매장 가방을 전부 산 것, 다시는 안 간다고 한 것, 그 때문에 직원들이 해고됐다는 소문을 들었어요. 사람은 실수할 수 있는데. 하지만 동시에 화도 났습니다. 그래도 그렇지, 사람을 그렇게 무시해도 되나?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딸 지은은 가방을 받고 너무 좋아했습니다. 엄마 이거 너무 예뻐. 고마워. 그래, 잘 써라. 그런데 엄마 인터넷에 엘리시아 매장 사건 봤어? 응, 봤어. 그게 엄마였어? 순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대박이다. 엄마가 그렇게 당했어? 화났겠다. 응. 좀 그랬어. 잘했어, 엄마. 그런 사람들은 혼 좀 나야 해. 딸의 말에 순이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순이는 장을 보러 집 근처 대형 할인마트에 갔습니다. 카트를 밀며 이것저것 담았어요. 야채, 과일, 고기, 생선, 라면, 우유. 계산대로 향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계산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익숙한 목소리였어요. 순이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깜짝 놀랐어요. 계산대에 앉아 있는 사람. 박지은이었습니다. 할인마트 유니폼을 입고 있었어요. 명찰에는 계산원 박지은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얼굴에는 화장기가 없었고 머리도 단정하게 묶여 있었어요. 예전의 세련된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지은도 순이를 알아봤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바코드 스캐너가 덜컹 떨어질 뻔했어요. 여사님. 지은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순이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지은을 쳐다봤어요. 3개월 전 매장에서 보던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화장기 없는 얼굴, 피곤해 보이는 눈, 거칠어진 손. 할인마트 유니폼이 어색하게 느껴졌어요. 여기서 일하세요. 순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네. 지은은 고개를 숙였어요. 순이와 눈을 마주칠 수가 없었습니다. 매장은 그만뒀습니다. 아니, 해고됐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뒤에 다른 손님들이 줄을 서기 시작했어요. 저기 빨리 좀 해주세요. 한 남성이 짜증스럽게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지은이 급하게 물건을 스캔하기 시작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바코드를 잘못 찍어서 삑삑 소리가 났어요. 아, 제대로 좀 하세요. 뒤에서 또 불평이 들렸습니다. 지은의 손이 더 떨렸습니다. 눈가에 눈물이 맺혔어요. 순이는 지은을 지켜봤습니다. 떨리는 손, 눈가에 눈물, 초췌한 얼굴. 총 52,800원입니다. 네. 순이가 카드를 건넸습니다. 지은이 카드를 받았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카드 단말기에 넣으려다가 떨어뜨렸어요. 죄송합니다. 지은이 급히 카드를 주었습니다. 결제가 완료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은의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작았어요. 순이는 장바구니를 들고 가다가 멈춰섰습니다. 돌아서서 지은을 봤어요. 혹시 지금 휴식 시간 되세요? 네. 15분 후면 쉬는 시간입니다. 그럼 잠깐 이야기 좀 할까요? 저기 푸드코트에서요. 지은의 눈이 커졌습니다. 저랑요? 네. 알겠습니다. 15분 후 푸드코트. 순이와 지은이 마주 앉았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커피 2잔이 놓여 있었어요. 순이가 사준 것이었습니다. 드세요. 감사합니다. 지은이 떨리는 손으로 커피를 들었습니다. 한참 침묵이 흘렀어요. 순이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많이 힘드셨죠? 네. 지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참고 있었지만 결국 터지고 말았어요. 해고됐어요. 바로요. 대기 발령도 없이. 이력서 넣어도 아무데도 안 뽑아줘요. 제가 뭘 한 건지 다들 알더라고요. 명품 업계에서는 완전히 블랙리스트예요. 지은이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라도 일하게 됐어요. 대출 이자라도 내야 하니까요. 그랬군요. 그날 정말 죄송했습니다. 지은이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여사님을 겉모습만 보고 판단했어요. 무시하고 비웃고 사람으로서 해서는 안 될 짓을 했어요. 지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매일 후회해요. 그날 그러지 말았어야 했는데, 정중하게 대했어야 했는데. 순이는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저도 생각을 많이 했어요. 네? 제가 너무 심했나 싶어서요. 지은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매장 가방을 전부 산 것도, 다시는 안 간다고 한 것도, 그게 당신들 인생을 이렇게 만들 줄은 몰랐어요. 아닙니다. 저희가 잘못했어요. 당연한 결과예요. 지은이 급하게 말했습니다. 당연한 건 아니죠.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으니까. 순이의 목소리에는 미안함이 묻어났습니다. 저희가 자초한 일이에요. 여사님은 아무 잘못 없으세요. 지은이 고개를 숙였어요. 하지만 많이 배웠습니다. 뭘요?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거요. 그게 얼마나 상처가 되는지요. 지은이 순이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여기서 계산원 일하면서 정말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요. 명품 입은 사람, 작업복 입은 사람, 학생들, 할머니, 할아버지. 그래요. 근데 옷차림이랑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은 아무 상관이 없더라고요. 지은의 목소리는 진심이었어요. 명품 입고도 불친절하고 무례한 사람 있어요. 반대로 작업복 입고도 따뜻하고 친절한 사람 있고요. 제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이제 알아요. 겉모습만 보고 사람을 판단했던 제가 정말 부끄러워요. 순이는 지은을 한참 쳐다봤습니다.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게 느껴졌어요.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혹시 순이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프리미엄 백화점 쪽은 알아보셨어요? 프리미엄 백화점은 국내 최대 유통그룹이 운영하는 고급 백화점이었습니다. 아, 거기는 떨어졌어요. 전 경력 때문에. 혹시 본점 명품관은 어때요? 거기는 경쟁이 너무 치열해서 저 같은 사람은
순이가 가방에서 명함을 꺼냈습니다. 여기 연락해 보세요. 명함을 받아든 지은의 눈이 커졌습니다. 이건 프리미엄 백화점 명품관 팀장님 명함이잖아요? 제 대학 동기예요. 오래 알고 지낸 친구고요. 저한테요? 지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면접 기회는 드릴게요. 하지만 최종 합격은 실력으로 봅니다. 제가 부탁한다고 해서 무조건 뽑아주는 건 아니에요. 여사님, 지은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어요. 제가 그렇게 대했는데 왜? 사람은 누구나 실수해요. 중요한 건 그 실수에서 배우는 거죠. 순이가 따뜻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제가 어떻게 보답을? 보답은 필요 없어요. 그냥 앞으로 고객들 잘 모시세요. 누구에게나 친절하게요. 겉모습이 어떻든. 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은이 90도로 허리를 숙였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일어나세요. 커피 식기 전에 드세요. 네. 두 사람은 커피를 마셨습니다. 이상하게 마음이 따뜻했어요. 순이도 지은도. 그 다른 직원분들은 어떻게 됐어요? 순이가 물었습니다. 민준 씨는 강원도로 발령 났어요. 작은 도시 매장이래요. 그랬군요. 혜진 씨는 3개월 무급 정직 후에 복귀했는데 매장 분위기가 안 좋아서 힘들어한다고 들었어요. 순이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혹시 연락처 알아요? 네, 알아요. 그분들한테도 명함 하나씩 줄 수 있을까요? 혜진 씨는 아직 복귀 전이니까 민준 씨한테요. 정말요? 네. 하지만 조건은 똑같아요. 면접 기회만 드리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지은은 다시 눈물을 흘렸습니다. 6개월이 흘렀습니다. 프리미엄 백화점 본점 명품관. 어서 오세요. 편하게 둘러보세요. 환한 미소를 지은 직원이 고객을 맞이했습니다. 박지은이었어요. 면접에 합격해서 4개월 전부터 일하고 있었습니다. 다시 명품관에서 일할 수 있게 된 것이었어요. 이 가방 좀 보여주실래요? 한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낡은 점퍼를 입고 계셨어요. 네, 물론이죠. 지은은 환하게 웃으며 가방을 꺼냈습니다. 천천히 보세요. 만져보셔도 괜찮아요. 궁금한 거 있으시면 언제든 물어보세요. 고맙네. 요즘 젊은 친구들이 다들 불친절한데 자네는 참 친절하구만. 감사합니다. 할머니가 미소 지었어요. 예전에 지은이었다면 무시했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라졌어요. 혹시 다른 색상도 볼까요? 네, 제가 가져올게요. 잠시만 기다리세요. 지은이 창고로 향하는 뒷모습을 보며 할머니가 중얼거렸습니다. 참 좋은 친구네. 점심시간. 지은은 휴게실에서 도시락을 먹고 있었어요. 핸드폰에 문자가 왔습니다. 순이었습니다. 잘 지내고 있어요. 지은이 웃으며 답장을 보냈습니다. 네, 여사님. 덕분에 정말 잘 지내고 있습니다. 매일 감사한 마음으로 일하고 있어요. 얼마 후 답장이 왔어요. 다행이네요. 힘내세요. 응원할게요. 지은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정말 감사한 분이야. 최민준도 변화가 있었습니다. 순이의 도움으로 프리미엄 백화점 대전 지점으로 옮겼어요. 서울은 아니었지만 강원도 소도시보다는 훨씬 나은 곳이었습니다. 손님 이쪽으로 오세요. 편하게 보실 수 있게 자리 마련해 드릴게요. 민준의 태도도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어떤 손님이든 정중하게 대했어요. 강혜진은 청담 매장에서 계속 일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전과는 달랐어요. 누구에게나 친절했고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순이는 프리미엄 백화점에 들렀습니다. 명품관이 몇 층이지? 안내 데스크에 물어보니 6층이라고 했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6층에 내렸습니다. 명품관이 펼쳐졌어요. 저 멀리 지은이 보였습니다.
한 젊은 여성을 응대하고 있었어요. 이 가방 정말 예쁘죠? 요즘 인기가 많아요. 색상도 다양하게 있어서 고르는 재미가 있어요. 가격은요? 380만 원입니다. VIP 고객님이시면 10% 할인돼서 342만 원이에요. 오, 그럼 이걸로 할게요. 좋은 선택하셨어요. 포장 예쁘게 해드릴게요. 혹시 선물용이세요? 네, 친구 생일 선물이에요. 그럼 리본도 예쁘게 달아드릴게요. 지은의 미소는 진심이었습니다. 고객을 대하는 태도가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순이는 그 모습을 보며 흐뭇하게 웃었어요. 잘하고 있네. 순이는 지은을 부르지 않고 조용히 돌아서려 했습니다. 엘리베이터로 향하는데 지은이 순이를 봤어요. 여사님. 지은이 달려왔습니다. 어머, 일하고 있었잖아요. 잠깐은 괜찮아요. 오셨으면 말씀하시지. 잘하고 있는지 보러 왔어요. 네, 정말 감사하게 잘 지내고 있어요. 지은의 얼굴에는 행복한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다행이네요. 여사님 덕분이에요. 정말로요. 아니에요. 당신이 열심히 한 거죠. 순이가 지은의 어깨를 토닥였어요. 앞으로도 잘하세요. 어떤 고객이든 존중하면서요. 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준 씨랑 혜진 씨는 잘 지내고 있어요. 네, 민준 씨는 대전에서 정말 열심히 하고 있대요. 고객 만족도도 높고요. 혜진 씨도 청담 매장에서 완전히 달라졌어요. 이제 매장에서 제일 친절한 직원이래요. 그래요. 다행이네요. 다들 여사님께 정말 감사하다고 전해달래요. 고맙다고 전해주세요. 그럼 저는 이만 갈게요. 일 열심히 해요. 네, 여사님. 조심히 가세요. 순이는 엘리베이터에 올랐습니다. 문이 닫히기 전 지은이 깊게 인사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순이는 미소 지었습니다. 사람은 변할 수 있구나. 1층 로비에 내려온 순이. 밖으로 나가려는데 옆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사님? 돌아보니 최민준이었습니다. 어머, 민준 씨? 여기는 왜? 대전에서 올라왔어요. 본사 회의 때문에요. 근데 여사님을 여기서 뵐 줄이야. 지은 씨 보러 왔어요. 잘하고 있더라고요. 네, 저도 연락 자주 해요. 완전히 달라졌어요. 민준도 많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예전의 오만한 모습은 없었어요. 민준 씨도 잘 지내고 있다면서요. 네, 덕분에요. 여사님께서 기회를 주셔서. 열심히 하세요. 네, 정말 감사합니다. 그날 일,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과거는 과거예요. 중요한 건 지금이죠. 네, 명심하겠습니다. 민준이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순이는 백화점을 나섰어요. 5월의 바람이 상쾌하게 불었습니다. 택시를 타고 집으로 향했어요. 그날 저녁, 순이는 집에서 남편과 저녁을 먹고 있었습니다. 오늘 백화점 갔다 왔어? 응. 그 직원들 잘하고 있더라. 다행이네. 당신 마음도 좀 편해졌고. 응. 순이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서울의 야경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하니까. 그래? 중요한 건 그 실수에서 배우는 거지. 태영이 순이의 손을 잡았어요. 당신 참 따뜻한 사람이야. 에이, 무슨. 순이가 웃었습니다. 처음엔 화나서 복수하고 싶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사람들도 불쌍하더라고. 인생이 완전히 무너졌잖아. 응. 알아?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면 안 되는 거 이제 제대로 배웠을 거야. 그러게. 두 사람은 따뜻한 차를 마셨습니다. 순이는 생각했어요. 내가 잘한 건가?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지은이, 민준이, 혜진이 달라진 모습을 봤으니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은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으니까. 순이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1년 후, 엘리시아 청담 매장. 완전히 새로운 직원들이 일하고 있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한 직원이 환하게 웃으며 고객을 맞이했어요. 낡은 옷을 입은 60대 남성이었습니다.
편하게 둘러보세요. 궁금한 거 있으시면 언제든 불러주세요. 예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어요. 매장 벽면에는 액자가 하나 걸려 있었습니다. 모든 고객은 동등합니다.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마십시오. 그 아래 작은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우리는 과거의 실수에서 배웁니다. 프리미엄 백화점 명품관. 지은은 이제 주임으로 승진했습니다. 신입사원을 교육하고 있었어요. 가장 중요한 건 뭐라고 생각해요? 고객님을 존중하는 거요. 맞아요. 어떤 옷을 입든 어떤 가방을 들든 모든 고객님은 똑같이 소중해요. 절대로 겉모습으로 판단하면 안 돼요. 네, 선배님. 제가 예전에 큰 실수를 한 적이 있어요. 지은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고객님을 겉모습으로 판단했죠. 그래서 제 인생이 완전히 무너졌어요. 신입사원이 진지하게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분께서 다시 기회를 주셨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 있는 거예요. 대단하시네요. 대단한 게 아니라 감사한 거죠. 그래서 전 절대로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아요. 그리고 당신도 그러면 안 돼요. 네, 명심하겠습니다. 어느 저녁, 순이는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TV에서 뉴스가 나오고 있었어요. 명품 업계, 고객 서비스 교육 강화, 겉모습 차별 금지 캠페인 확산, 앵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1년 전 한 명품 매장에서 발생한 고객 차별 사건 이후 명품 업계 전체가 변화하고 있습니다. 모든 브랜드가 직원 재교육을 실시했고 고객을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확립했습니다. 순이는 리모컨으로 TV를 껐습니다. 여보, 저거 당신 이야기 아니야? 태영이 웃으며 물었습니다. 뭐, 그렇게 됐네. 당신이 업계 전체를 바꿨어. 그런 의도는 아니었는데, 결과적으로 좋은 일이 된 거지. 순이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밤하늘에 별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사람들이 배웠으면 좋겠어. 겉모습으로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거. 그럴 거야. 당신 덕분에. 태영이 순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누구에게나 두 번째 기회는 필요하다는 것도. 그래? 그게 제일 중요한 거지. 두 사람은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평화로운 저녁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순이는 평소처럼 낡은 바람막이를 입고 동대문 가방을 메고 나갔습니다. 슈퍼마켓에 장을 보러 가는 길이었어요. 길을 걷는데 한 명품 매장 앞을 지나게 됐습니다. 도어맨이 문을 활짝 열어주며 인사했어요. 어서 오십시오. 순이는 깜짝 놀랐습니다. 지나가는 것뿐인데 인사를 하다니. 아, 저는 그냥 지나가는. 괜찮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도어맨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순이도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많이 달라졌네. 조금 더 걷다가 다른 명품 매장 앞을 지났습니다. 안에 있던 직원이 순이를 보고 환하게 웃으며 손을 흔들었어요. 겉모습이 초라해도 차별하지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순이는 흐뭇하게 웃었어요. 변화가 생겼구나. 슈퍼마켓에 도착해서 장을 봤습니다. 계산대에 가니 젊은 직원이 환하게 웃으며 맞이했어요. 어서 오세요. 오늘 날씨 좋죠? 네, 정말 좋네요. 봉투 필요하세요? 아니요, 가방에 넣을게요. 네, 총 32,500원입니다. 계산을 마치고 나오는데 직원이 다시 인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순이는 가벼운 발걸음으로 집으로 향했습니다. 5월의 햇살이 따스했어요. 바람도 상쾌했습니다. 세상이 조금씩 나아지고 있어. 순이는 미소 지었습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말 것. 그리고 누구에게나 두 번째 기회는 필요하다는 것. 작은 친절이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다는 것. 이 이야기를 들으신 모든 분들, 매일매일 건강하고 행복한 날들 되세요. 이야기 속 주인공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을 댓글로 편하게 나눠주세요.
지금 듣고 계신 지역이나 마을명도 남겨주시면 감사한 마음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면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당신의 오늘을 응원합니다.